안녕하십니까. 뚜기뚜기 메뚜기 기운을 불러 넣어드리는 메뚜기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메뚜기 차트 심리학을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1강부터 4강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제가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복습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5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5강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할 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1강부터 차근차근 마인드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매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볼까 싶습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또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분할 매수 해야지, 그리고 분할 매도 해야지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분할 매수를 목숨처럼 여겨라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지 제가 고민을 한 결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효과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할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뚜기 차트 심리학이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심리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기 때문인데요. 1강부터 4강까지 잘 보시면은 심리적인 부분, 내 마인드 관리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드렸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나도 알고 세력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3강과 4강에서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도 조금 마인드가 잡혔고,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구성이 되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심리로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말 그대로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뜻과요, 분할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뜻이 엮여 있습니다. 즉, 살 때 제가 1,000만 원을 사겠다라는 것을 목적을, 처음부터 목표를 세우고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라고 했다면은 2번에 나눠서 사든지 3번에 나눠서 사든지 또는 10번에 나눠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500만 원씩 2번을 산다든지 300만 원씩 3번을 산다든지 200만 원씩 5번을 산다든지 어떤 원칙이라도 좋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분할적으로 판다라는 거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로 판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판다. 1,000만 원을 할 거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으로 나눠서 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주식을 합니다. 왜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도 중요하지만은 왜라는 것을 항상 궁금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음표가 없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접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자리, 그리고 정확히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분할 매수의 의미를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은 뭔가를 썰라고 주는 건데 칼로 뭔가를 붙이기 위해서 페인트를 바르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왜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운전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안전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전거리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면 안전거리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전거리는 항상 운전할 때 지키고 다닙니다.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전벨트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거의 운전
좌석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벨트부터 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거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벨트만큼 내 몸을 지켜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요,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할 매수가 무슨 안전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분할 매수를 조금만 떨어져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분할 매수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전. 자, 타이밍 늦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 그렇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안전을 지켜줄까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어떻게 안전을 지키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사과 가격이 지금 1,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 가격이 1,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과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이 2명은 10만 원을 가지고 사과를 사서 나중에 팔아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투자하겠다라고 A와 그리고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투자 성향이 조금 달라요. 한 사람은 한 방에, 나는 인생 한 방이지 뭐 있겠어, 한 번에 다 사버리겠어 하는 A가 있을 거고요. B는 그래도 나는 한 번에 사고 싶진 않아. 두 번에 나눠서 또는 몇 번에 나눠서 사야 되겠어.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한번 보자고요. 답을 한번 봅시다. 이 사과가 지금은 1,000원인데 2개월 차이는 500원으로 줄어들고요. 3개월 차이는 1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4개월 차이는 500원이 되고 또 5개월 차이는 4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6개월 차에 겨우겨우 1,000원까지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1,000원에서 500원이 됐다가 1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00원 올라왔다가 400원까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차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씨가 투자를 감행합니다. 먼저 A씨가 이제 처음 1개월 차에 1,000원에 10만 원을 한 번에 샀다라는 거죠. 한 방에 매수를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가 살 수 있는 사과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그죠? 앞에 100개 딱 곱하면은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0개의 사과를 1개월 차에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요. 2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나는 분할 매수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2만 원만 투자해서 20개만 삽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2개월 차가 됐더니 5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A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돈을 다 썼잖아요. 다른 데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서 돈을 뭔가 공수해오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던 투자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B씨는 어때요? 분할 매수 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개수를 2만 원으로 4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자, 500원 곱하기 40개 하면은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니까는 40개를 싸게 살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리고 3개월이 되니까 어때요? 10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1,000원에 100개를 샀던 사람은 지금 아직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B씨는 2만 원씩 나눠 사겠다 생각을 했더니 주가가 떨어져서 100원이 되니까 2만 원으로 200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500원이 됐을 때 또 40개를 사고요. 5번에 걸쳐서 마지막 400원이 됐을 때 50개를 사게 되는 거죠.
자,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계속 매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첫 번째 샀던 사람은 100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거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는 A씨가 매수를 했던 사과 개수는요. 처음 1,000원일 때 100개밖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10만 원으로 100개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B씨는 어때요? 분할해서 사니까 싸게 더 많이 사게 되면서 총 350개의 사과를 모으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개월 사과 시세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1,000원까지 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1,000원에서 500원, 100원, 500원, 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원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씨는 100개밖에 사질 못했기 때문에 1,000원이 6개월 뒤 겨우 본전이 되는 건데 B씨는 어때요? 350개를 샀기 때문에 1,000원을 곱했더니 어떻죠? 10만 원 대 35만 원이 됐습니다. A씨는 결국 자기 본전만을 지키게 된 꼴이 된 건데요. B씨는 어때요? 수익이 났네요. 10만 원 투자해서 35만 원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수익률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본전 대비 250%의 수익이 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 왜 하지? 라는 건데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분할 매수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분할 매수, 그러면 분할 매수는 수익이 나는 방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십니다. 수익이 나는 방법요? 제가 아까 전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수익의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1강, 2강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인드부터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의 눈이 멀다 보면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냉철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는 수익의 눈이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 나는 방법이 아니라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냐라고 보면은 지금은 10개월 동안 주가, 사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분할 매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6개월치의 사과 가격을 한번 정해놓고 봅시다. 1개월 차에는 1,000원, 그리고 2개월 차에는 1,500원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 차에 2,000원, 그리고 4개월 차에 1,500원짜리 떨어졌다가 다시 5개월 뒤에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언뜻 봤을 때 5개월쯤 되면은 2배 정도의 수익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한번 봅시다. 10만 원에 한 방에 투자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투자하니까는 100개의 수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똑같습니다. 2만 원을 투자하기로 생각을 해서 5번 나누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20개의 사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개월 차가 되더니 A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한 방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B씨는 어때요? 2만 원으로 1,500원에 13개밖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느낌이 온다면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더니 2개월, 이 3개월 차가 되니까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도 A씨는 할 게 없지만 B씨는 분할 매수를 합니다. 2만 원에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10개밖에 사질 못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00원이죠. 4개월 차에 1,500원이 되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13개밖에 사질 못하고요. 2,000원이 되니까 마지막에 또 10개밖에 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씨는 5번의 분할 매수를 마쳤고요. A씨는 처음 샀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A는 1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00원이 된 현재 상황에서
100개를 가지고 있고 B씨는 몇 개죠? 66개밖에 가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싸게 적게 사게 된 거죠. 원래 분할 매수는 싸게 많이 사는 게 분할 매수인데 비싸고 적게 사다 보니까는 오히려 66개밖에 사지를 못하고 수익률 자체는 2,000원이 됐을 때 A는 20만 원, 그러니까 100%의 수익이 났지만은 B씨는 어때요? 262, 260에서 13만 2천원, 총 32%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 분할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이 나는 방법이 아니고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 챔피언이라든지 여러 타 방송들에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분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사세요. 자, 지금 5,000원인데 이게 4,500원까지 혹시나 밀리게 되면 그때서야 더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게 4,500원까지 갔을 때 더 사라고요? 왜요?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00원에서 5,500원 될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가가 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올라올 때는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워렌 버핏이고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은 돈의 효율성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가 별로다 싶었을 때 내가 이 회사는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회사를 사버리면 되죠. 돈이 무한정적이라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항상 10만 원 또는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또는 1억 한정적인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 효율성 지금 보니까 어때요? 분할 매수가 가격이 내려갈 때 하는 게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분할 매수를 가격이 올라갈 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자료와 같이 분할 매수는 항상 가격이 내려갈 때 하셔야지 수익이 나고 올라갈 때 하면은 이렇게 B처럼 분할 매수하는 건 좋지만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하세요.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안전하고 수익도 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수익도 난다라는 거죠.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샀을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다면 절대로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돈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한 방에 산 거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을 운용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주가가 내려갈 때를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분할 매수가 가장 잘 먹히는 시장이 어떤 때냐? 당연히 상승장일까요? 하락장일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하락장이겠죠. 하락장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 어디까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와 저희 회원들 그리고 저와 관련된 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성파워텍이죠. 보성파워텍이 이날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저때 이슈가 뭐였냐?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갑자기 사회이사에서 사퇴했다라고 하면서 반기문 총장 관련주로서 올라왔는데 반기문 총장 관련된 동생이 사퇴하면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죠. 제가 분할 매수는 상승할 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성파워텍이 어디까지 바닥을 만들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분할 매수인 거죠. 제가 아까 6개월 동안의 사과의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는 매수를 처음으로 진입을 합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를 진입을 했어요. 왜?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 반등이 나왔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제가 돈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올라올 때는 더 이상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빨리 팔아버리고 수익을 챙겨버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자리를 샀더니 생각지도 않게 반등 없이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매수를 해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반등이 올라온 다음에는 당연히 매수가 본전 미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사놓고 기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사놓고 기다렸더니 본전도 오질 않고 최근에는 반기문 관련주들이 다 폭락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가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안전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면 다르겠죠. 저희는 실제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니까는 어떻게 되죠? 평균 단가가 확 떨어지면서 매수 단가가 확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매수가입니다. 평균 매수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평균 매수가는 바꿔 말하면 평단가라고도 하고요. 매입가, 매수가라고도 부르는데 매입 단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라고 봅시다. 1,000원이었던 사과를 100만 원치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500원이 됐을 때 100만 원치를 또 샀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평균 단가는 75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0원에 샀고 그리고 500원에 샀기 때문에 100만 원 해서 평균 단가를 생각해서 구애를 보면은 한 750원 정도,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지는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돼요. 자, 봅시다. 제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원일 때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과 수량은 1,000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500원일 때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과 수량은 당연히 2배로 늘어서 2,000개가 됩니다. 뭔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계산을 해봅시다. 200만 원을 총 투입을 했던 거죠. 내가 200만 원, 100만 원씩 두 번을 나눠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3,000개라는 사과를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200만 원 나누기 3,000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는 666.6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0원에 샀던 거를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절반 가격인 750원보다 한참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평균 단가가 750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균 단가는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약 80원 차이가 나는 거죠. 1,000원짜리, 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에서 80원 차이면요 엄청난 차이예요. 666원에서 10%만 올라가더라도 60원인데 그죠?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할 매수의 기능은요 이렇게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의 개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걸 주식에서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분할 매수할 때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는지 수량을 한번 보세요. 내가 500만 원 사겠다라고 진입을 하면요 수량이 뭐 14,000주 뭐 이렇게 됐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요 어떤 종목은 주가가 이게 빠졌을 때 갑자기 2만 주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막 3만 주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요. 자, 이러면은 밑에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월등하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탈출할 때 엄청나게 용이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할 매수할 때 잘못하시는 경우가요.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요. 10,000원짜리 종목을 10주를 샀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이 종목이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20%의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일 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밑에서 10주를 더 사는 경우죠. 이러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평균 단가가 9,000원밖에 되질 않아요. 네, 9,00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분할 매수의 역할은 밑에서 많이 사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싸게 많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의 힘은 싸게 많이 사는 것에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10개를 샀다라고 치면요. 10주를 샀으면 10만 원이 투자가 된 건데 8,000원이 되었을 때는 10만 원을 똑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12주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가 9,000원이 아니라 8,800원에서 900원 사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10,000원에 사서 9,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중간 정도에서 팔아야지라고 한다면 그 중간 정도가 되면 당연히 수익권이 됩니다. 분할 매수 좋지 않나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요,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많은 강의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의 실패 요인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하락을 할 때 그 바닥이 어딘지를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자꾸 맞추려고만 해요. 이러다 보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나요? 내일 날씨가 어떤 것 같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수익과 연관이 있다면은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원초적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차트를 조금 돌려가지고 보성 파워텍의 경우를 조금 다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올라올지 내려갈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SG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100%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하시면요. 저에게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없어요. 왜냐하면 급락을 했던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건 거의 뭐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를 뭐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락하면은 올라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 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은 내려왔다가 다음날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내려왔다가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밑으로 푹 빠진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분할 매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바로 올라오는 경우와, 그죠? 하락을 하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 1번, 그리고 하락을 하고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경우 2번, 그리고 3번은 하락하고 밑으로 더 빠지다가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3번이 있을 겁니다. 자, 분할 매수는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는 거냐면요. 3번 경우죠. 1번 경우는 하락하고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수하고 올라오면 제가 분할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잘 팔면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1번 경우는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자리죠. 근데 2번 경우는 분할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2번 경우에도. 왜? 본전이잖아요. 그냥 1차 매수한 거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매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3번 경우는 달라요. 3번 경우는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매수가까지 오질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성파워텍처럼요.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하락을 했을 때는
하락을 했을 때는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 매수가까지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3번 경우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반등 직전 정도에는 분할 매수를 해줘야지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여기에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1,500만 원밖에 사질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는 물타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물타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타기라는 표현과 분할 매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물타기는 뭐 어감부터 별로 좋지가 않은데 사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계획 없이 사는 걸 물타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 없이 샀을 때 물타기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분할 매수는 애초에 계획을 하고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이런 데 사가지고 조금 떨어지니까 자꾸 사다 보니까 비중만 윗자리 많아져서 아랫자리에서는 할 게 없는 경우는 물타기를 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 사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기다려버렸어요. 어디까지요? 반등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희 실제로 매수했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추가 매수했던 자리는 저 자리에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올라오기 시작해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었죠. 만약에 추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거는 손절을 하든지 손해를 본 종목이 되겠지만은 애초에 1차 매수를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까지 기다려버렸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저는 1차 매수할 때 바로 올라오든지 횡보하다 올라오든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림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경우에 만에 하나 잘못돼서 바로 올라오지 않고 횡보했다가 올라오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1차 매수만 한 거죠.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도 그냥 똑바로 잘 도착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대비해서 벨트를 맵니다. 그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벨트를 매야 되겠다. 빨리 매야지. 그리고 안전거리를 좀 띄워가야지. 과속을 안 해야지 하면서 뭔가 어긋난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는 안전을 위한 겁니다. 혹시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닙니다. 제발 좀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격언 중에요. 사람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사람으로 예를 딱 들면은 주식 격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들 조금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에 사서 가슴에서 팔아라 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절대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아라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머리 꼭대기와 발바닥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빠지면 걱정을 합니다. 왜?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한 건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왜 내려가지? 이해가 안 되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내려가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려갈 만하니까 내려가죠.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닥 자리는 절대 잡을 수가 없는 자리고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서 뭘 해라? 분할 매수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요.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트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종목이 막 슈팅이 들어왔다가 빠져내려갑니다. 근데 빠져내려가는데 지난 전저점 자리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바닥일 거야. 반드시 바닥이어야만 해. 나는 틀리지 않아. 저기가 바닥이니까 나는 몰빵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왕창 들어가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맞겠죠. 근데 주식은 항상 바로 올라가는 경우, 횡보하다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1번만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벨트고 뭐고 빨리 과속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배가 아파요. 집에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운전석에 앉자마자부터 그냥 막 엑셀을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려고만 하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수익에 눈이 딱 멀어 있습니다.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을 꼭 내야만 해. 수익 내면은 돈이 많아지겠지. 몇십만 원 벌겠지. 야, 내가 이 종목에 10%만 먹어도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을 버는 건데, 야, 그 정도면은 남들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하루 만에 버는 거네. 그러니까는 수익이 나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몰빵을 해버리는 경우,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전으로 치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이든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매 기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단타로 들어갔냐, 뭐 장기로 들어갔냐, 스윙주로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게 분할 매수를 하겠지만 저는 하루 만에 분할 매수하는 건 좀 원치 않아요. 대형주, 장기 투자 이런 거는요. 한 2,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분할 매수 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사버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사버리고 그리고 잘못하시는 경우 중에 제일 많이 본 게요. 호가가 있습니다. 호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1,000원에 100만 원을 걸어놓고 990원에 100만 원을 걸어놓고 980원에 또 100만 원을 걸어놓습니다. 이게 분할 매수래요. 제가 참 미치고 활짝 뛰겠습니다. 이게 분할 매수래요. 지금 제가 드린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분할 매수입니다. 1,000원에 사서 980원에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사갖고 뭐 할 건데요. 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한다면은 훨씬 좋겠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도 올라오고 내려가다가도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밑에서도 횡보가 되고 횡보가 되다가 올라오다가도 내려가고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가 잘 되어 있다면 탈출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윗자리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다 사버리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본전만 올라와 주길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는 도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본전까지 올까요? 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윗자리에서 비중이 80% 이상 사셨던 분들, 적어도 50% 이상 사신 분들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긴 한데 제가 해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 종목이 너무 윗자리에 샀는데 비중이 50%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100%다. 이러면은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윗자리에 너무 비중이 많아진 거거든요. 하지만 내려갈 때 비중을 잘 조절을 했다면은 내려가는 어느 적정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확 줄여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패한 거 되돌리려면 돈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 부담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비중 줄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항상 앞으로는 이 영상 보기 전까지 어땠는지는 제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발 이 영상 보고 나서부터는 어떤 종목이든 천천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급하게 호가 단위로 막 1,000원, 990원, 98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생활화하세요. 절대로 내가 여기가 바닥일 것 같으니까는 내가 여기 1,000만 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0만 원 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절반 500만 원만 사라는 거고요. 제가 분할 매수할 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비율은 거의 1대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배수 물타기라고 부르죠. 1대 2를 추천드리고요. 2배수 물타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은 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샀다라고 보면요. 9,000원에서 내가 이 자리가 반등이 있을 자리라고 예상을 했을 때 9,000원에서 2,000만 원치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2배수 물타기인데요. 이 효과는 생각을 해봐도 아시겠죠? 싸게 엄청 많이 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가 1,000원일 때 10만 원치를 사게 되면은 사과를 1,000개밖에 사지 100개밖에 사지를 못하죠. 근데 밑에 500원이 됐을 때 사과를 10만 원치 사게 되면 200개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500원이 됐을 때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사면은 총 400개를 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1,000원이었던 사과가 내려가서 500원이 되었다가 다시 1,000원이 올라왔을 때 그 수익률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1,000원이 되었다가 500원이 되었다가 다시 1,000원이 되었을 때는요. 그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불러일으키게 돼요. 1,000원일 때 100개, 그리고 다시 1,000원일 때 100개, 그리고 500원이 될 때 400개, 20만 원치를 사는 거죠. 2배수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개와 400개를 샀더니 1,000원이 됐을 때 3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시 1,000원이 됐을 때 누구는 본전이겠지만은 500개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는 차트적인 구성 요소, 차트를 보는 법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되었다면은 차트가 내려갈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올라올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알아보기 전에 내 심리가 더 중요한 거고, 차트를 알기 전에 분할 매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면 분할 매수를 아무 때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분할 매수를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대로 분할 매도가 있는데요. 분할 매도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 올라가니까가 아니라요. 갈 수 있는 확률입니다. 확률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팔아내고 수익을 확정시키는 거죠. 뭐 아는 사람들이 주식하다 보면은 이런 걸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을 모르구나 할 때가 한 번씩 이제 제가 주식한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야, 니 주식하나? 주식한다. 그러면 계좌를 좀 보여달래요. 뭐 샀는데 보자. 그래서 제가 계좌를 보여줍니다. 계좌를 딱 보여주고 나면은 빨간색이 별로 없어요. 플러스 몇 퍼센트 이런 건 별로 없고요.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몇 퍼센트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야, 니 전부 다 팔았네. 야, 손실 중인 거 아니야? 너 잘못 못하는 거 아니가? 니 주식 못하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을 때 답답합니다. 뭔가 고기를 엄청 빨리 먹다가 체한 것처럼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가 계좌에 많다는 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빨리 팔고 다음 종목으로 가야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마이너스 계좌가 많아야지 이게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 빨리 수익 실현, 빨리 수익 실현 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계좌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건요. 이걸 팔고 뭘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플러스 계좌가 많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실현손익이라고 있습니다. 실현손익이라고 해서 주식을 팔았을 때 낸 수익은 전신에 빨갛습니다.
전신에는 부산말인가요? 예, 전부 다 빨갛습니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다 플러스로만 나와요. 이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지. 계좌 자체가 종목 수익률이 플러스라서 야, 내가 이거 이만큼 수익 내고 있다 하는데 꿈 같은 사이버머니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이버머니입니다. 내가 팔기 전에는 절대로 수익도 확정이 아니고 손실도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안 팔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 팔면 돼요. 차트를 잘 보면서 분할 매수 잘 해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버리면은 그만입니다. 또 올라올 때는요, 절대 안 팔고 들고 가지 좀 마세요. 팔아버리세요. 왜? 언제까지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올라간 주식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0만 원을 막 넘나들고 지금 막 돌파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내려갈까? 올라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는 매도, 분할 매도를 해라는 거죠. 30% 정도 팔고 4분의 1 정도 팔고 25% 정도 팔고 또 절반 정도 팔고 계속 팔면서 올라가야지 수익을 확정 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 계좌에 플러스 종목이 많다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을 발굴하는 법도 제가 차트가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정리해서 빨리 수익으로 확정 지어버리세요. 도장을 꽝 찍어버리세요. 어떤 집 계약이든지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내게 아닙니다. 계약서만 쓰면 뭐합니까? 찢어버리면 그만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떨어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제발 팔아버리시고 종목 뭘 살지 모르겠다 하시면 sctv.co.kr 들어오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도 있고 저희 멘토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SC 아카데미 진행이 됨에 따라서 종목 발굴법 그리고 차트 보는 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이런 거 들고 가지 마세요.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이 자리 매수,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달성시키는 거 말이 쉽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했잖아요.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원하시면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리고 매매 내역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청하세요. 저 이거 있습니다. 이 자리 사서 이 자리 사는 거 말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냐?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차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차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반등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가격적인 모습도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겠죠.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뭘 밟아야 가는지 등등을 알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 메뚜기 차트학, 차트 심리학 6강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심리학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 이해가 된다, 명언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6강부터는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6강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1강부터 5강까지 어렵지 않았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라고 유명합니다, 제가. 네, 저도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쉽다 생각이 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차트,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인 가격, 그리고 거래량 등등 몇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뭐 패턴 분석이라든지 캔들 분석은 다른 멘토들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기 때문에 메뚜기 차트 심리학에서만 볼 수 있는 차트 심리학에 기반한
구성 요소들, 차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 5강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많이 기다리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면서 이야기 쉽게 해드렸으니까 제발 분할 매수 생활화 하시면서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쓰기 위한 차트 구성 요소는 6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6강 나오기 전까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뿐만 아니라 내 마인드 그리고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SC 아카데미의 황소 메뚜기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